어제 다 했나요? 자, 관여한 것 중에 질문 좀 드릴게요. 다 왔죠? 은진이 왔고, 승민이 왔나? 승민이 왔고, 그 다음에 성민이 왔고, 자, 가영이, 미나, 현이, 그 다음에 지호, 그 다음에 한건이, 유빈이, 찬영이 안 왔네? 찬영이 조금 그래? 누가 안 왔지? 여학생이 더 있어. 그치? 여기 여학생이 더 있잖아. 하나, 둘, 세 명이 안 돼서 세 명은 더 아니죠. 수아랑 다인이가 왔구나. 수아. 자, 숙제 중에 혹시 질문? 있어요? 네. 어떤 거? 16번? 16번 아직 안 배웠어요. 16번 아직 안 배웠고. 왔어요? 아니? 은진이가, 내가 선생님이 여기 상담실에 있으면 애들 거의 발만 보거든, 내가. 발밖에 안 보여서. 근데 선생님이랑 이 크로스 똑같은 게 있어가지고 누구지? 했는데 좀 난 똑같아. 자, 문제 23번이요. 좀 문제 23번. 잠깐 문제 23번 좀 얘기할게요. 문제 23번. 자, 이 문제 23번이 답이 잘못됐어요. 잠깐만, 이게 지금 바뀌었나요? 개정판이라서? 그래. 바꿔놨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게 작년인가? 작년판인데 문제가 잘못됐었거든. 마이너스 이런 써 있죠? 플러스 이런 거 안 바뀌는데. 자, 그 23번을 잠깐만 선생님 소개를 하고 수업을 진행할게요. 여러분들 절대값 기호가 있는 절대값 기호가 있는 그런 이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두려움을 좀 갖고 있고 좀 이렇게 넘기는 성향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23번을 선생님 우리 같이 풀 건데 절대값 기호가 있으면 항상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절대값 이렇게 절대값 기호가 포함되는 식이 나오면 이게 뭐 어떤 세모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네모가 있고 이런 이렇게 극한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식이 나오면 늘 항상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냥 조건식으로 이렇게 분리만 해주면 돼요. 잘 써주면 이쁘게. 그러니까 절대값이 안에 있는 요 별이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0보다 크면 그냥 그대로 0보다 큰 거에 대해서 뭐 n이 무한대로
데모분의 자 0보다 크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보다 크면 그냥 절대값을 벗기면 돼요. 그쵸? 별 더하기 세모 쓰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거는 왔어? 지호 옆에 있는 의자를 지호가 좀 앞으로 당겨서 별이 0보다 클 때는 요 식이 성립하는데 별이 0보다 크기 위한 조건들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해두고 어떤 조건에서 이거의 결과가 나왔을 때 이 결과가 얘를 만족하는지를 항상 성립해두니까 만족하는지를 마지막에 뭐예요? 검증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23번 같은 경우는 미지수, 미정계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아무튼 우리가 만약에 어떤 함수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는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이렇게 범위를 나누어서 이런 값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23번은 얘가 2이거나 얘가 2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이해돼요? 23번은 요 파트가 2라고 써있잖아요. 그쵸? 요 파트가 2가 되도록 하는 A값의 개수가 몇 개니라고 물어봤죠. 그쵸?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답을 풀지 마세요. 답을 풀지 마시고 요 문제를 이렇게 바꾸신 다음에 얘가 2, 얘가 2 라고 놓고 푸시면 이게 적절하게 FA라는 놈이 어떤 값 FA라는 값이 어떤 값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한번 써볼게요. 일단 먼저 자, 여기 포스트잇에다가 아니면 밑에다가 공간에다가 요 절대값 있는 거를 이렇게 표현해서 얘가 2가 된다 해서 결과 이 결과를 한번 써보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쓴다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예쁘게. 그래서 어떻게? 일단 절대값 안에 있는 요놈이죠? 요놈이 EN, FA,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쵸? 그리고 반대로 EN, FA,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을 때. 먼저 조건을 항상 제시를 해주고, 요 조건일 때는 그대로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3n 마이너스 2분의 자 그대로니까 2n f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 fa가 되고 그쵸? 밑에는 3n 마이너스 2 자 음수니까 2nfa 플러스 1 마이너스 nfa 이런 식으로 그쵸?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써지면 돼요. 이렇게 써지면 절대값 포함되는 문제를 50%는 푼 거예요. 자 절대값이 쓰여져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범위 나누어서 쓰는 것부터 연습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절대값이 없는 문제가 되는 거야. 맞아 아니야? 그러면 절대값이 없는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부담이 없다고요. 맞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부담이지 절대값을 없애는 순간은 그냥 여러분들 그 전에 배웠던 지금까지 배웠던 거 가지고 적용만 시키시면 돼요. 자 나머지 50%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우리는 이 결과가 2라고 했으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자, 우리가 보면은 얘가 2가 될 수도 있고 얘가 2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둘 다 2가 돼도 상관없을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할 거면 첫 번째 이렇게 항상 얘가 2가 된다고 가정해보자라고 하는 거야. 맞아 아니야? 그렇게 되면 A의 값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첫 번째 1번 1번 해가지고 자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3n 마이너스 2분의 자 얘를 좀 풀면요 n fa의 마이너스 1이 자 2인데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되죠? 3분의 fa라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그쵸? 얘가 얼마가 되면 돼요? 2가 되면 돼요. 그러면 fa가 얼마예요? 6이에요. 자 그럼 6이 fa가 6이 맞는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fa의 6을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12n 마이너스 1은 항상 0보다 크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요? 요때 n은 적어도 굉장히 큰 자연수 n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6이 들어가면 뭐예요? 12n은 당연히 양수니까 맞아? 1 빼봤자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이해돼요? 가장 작은 자연수 n일 때도 성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죠? 하지만 우리 가장 작은 자연수에 대한 게임은 아니에요. n이 굉장히 클 때에 대한 게임이야. 맞아 아니야? 굉장히 크다라고 가정하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만족하는 놈이 맞죠? 그래서 우리 뭐야? 첫 번째 fa가 자 f라는 함수에다가 a라는 숫자를 넣어서 6이 되는지 6이 되는 a 값이 있는지를 먼저 세시면 되는 거야. 개수를. 그러면 f라는 게 이제 함수니까 식이 있던가 그림이 있겠죠. 맞아요? 자 여기는 식이 있네. 아니 뭐죠? 그림이 있네. 맞아 아니야? 그러면 f의 값이 6이라는 건 뭐면은 자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요 놈은 어떤 의미를 가지면은 y는 fx라는 왼쪽에 그 함수와 y는 6이라는 맞아요? 상수와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뭐다? a다. 그쵸? a다. 맞아요? 그 의미예요. 이해돼요? 함수값이 6이라는 건 그 의미예요. 이해되죠? 자, 내가 함수값이 6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이 f가 함수가 아닐 수도 있고요.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지금 그래프를 보고 판단해야 되니까 y는 6이라는 걸 그어서 맞아요? 만나는 교점을 세면 된다는 거예요. 해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 그러니까 해가 필요하거나 a가 필요하면 그러니까 함수값이 6이 되는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지만 지금은 개수니까 그냥 y는 6을 그어서 만나는 점이 몇 개인지만 확인하면 된다는 걸 내가 강조하고 싶어서 한 번 더 쓴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몇 개예요? 없죠? 일단은 없어요. 0개. 오케이? 만족하는 a는 0개. 됐죠? 자, 밑에 있는 거를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쓰실 거예요. 자, 얘를 쓰시겠죠? 똑같은 구조에서 두 번째 뭐야? 얘가 리미트 n이 무한히 갔을 때 자, 3n 마이너스 2분의 자, 쟤는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걸 풀면 되니까 마이너스 3n f a에다가 더하기 1이 되고 그쵸? 자, 이놈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f a가 되고 다시 얘는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지 우리가 문제를 그쵸? 문제를 푸는 거죠 이게. 그러면 맞아요? 그러면 fa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란 얘기죠? 2돼 안 돼? 자 그러면 일단 fa가 마이너스 2인지를 먼저 뭐 할 거예요? 확인해 봐야 되겠죠? 확인해 봐야 돼요. 자 fa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보세요. 성립합니까? 성립해요? 왜냐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n이니까 n값이 양수니까 맞아요?
얘는 전부 다 음수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0보다 작다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우리가 구하는 조건이 많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뭐 할 거예요? fa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그때 a 값이 몇 개인지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y는 fx와 y는 마이너스 2를 그어서 맞아요? 그어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생각하면 되겠죠? 자 몇 개죠? 2개죠. 그 정답은 뭐죠? 2번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수학 2에서도 이제 절대값이 포함되는 함수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 선생님 내가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막 굉장히 많이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수학 2 들어가면은 아무튼 절대값 문제를 손쉽게 풀 수 있게끔 선생님이 도와줄 거예요. 미적분에서도 똑같은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 첫 번째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그러니까 절대값이 나오면 틀려도 좋으니까 기본적으로 틀려도 좋으니까 이렇게 나눠본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쉬운 조건이면서 제일 좋은 조건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시겠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연습할 때는 시간이 얼마 걸려도 상관없으니까 연습이니까 시작부터 하시면 돼요. 근데 연습부터 배제해버리면 당연히 안 되겠죠. 연습할 때 배제해버리면 실전 가서 못 풀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해돼요? 절대값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적어도 뭐 할 수 있게끔 모든 문제를 다 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한 8, 90% 풀 수 있게끔 선생님은 이게 목표를 갖고 있으니까 그냥 첫발이라 생각하시고 아무튼 뭐 괜찮죠? 그쵸? 괜찮아요? 오케이. 정답은 2번이고 근데 이게 작년 교재에는 이 결과 마이너스 2로 써있어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2니까 이게 플러스 2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플러스 2가 되면 이거 모순이에요? 아니에요? 모순이죠. 음수가 되지 않잖아요. 그게 안 나와요. 정답이 없는 거예요. 정답이 0개가 돼야 되는데 0개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는 이제 특강이니까 새로운 교재를 이렇게 샀지만 근데 앞에 수업, 정규 수업 하는 친구들한테는 이 교재를 복사해줬는데 이게 마이너스 1을 적혀있어가지고 애들한테 풀려봤더니 일단은 뭐 답이 2개가 나왔대요. 그래서 내가 못 푼 애들 몇 명 있어서 내가 다시 쭉 풀어줬죠. 근데 풀다 이상한 거. 이상한데? 아닌 것 같은데? 다시 유심히 봤더니 문제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게 내가 선생님이 작년부터 수업 하던 건데 작년 애들이 클레임을 안 걸었어요. 희한하죠? 그냥 넘어간 거죠. 잘못된 거죠. 근데 역시나 다행히 배정판에서는 뭐가 돼서 바뀌어서 나온 것 같아요. 물론 내가 그 1년 전 수업이니까 그때 얘기하고 그게 넘어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아무튼 생소한 경험이라 그랬는데 아무튼 잘 바뀌었네요. 자, 혹시 과제 중에 혹시 잘 안 되는 거 있었어요? 은진이 괜찮니? 있어요? 24번? 60번? 자, 60번 볼게요. 64번이요. 아, 64번. 64번 볼게요. 그렇죠. 64번. 자, 번 보시면 리미트 n제곱 더하기 1분의 2n sin n 세타였죠. 그쵸? 내가 저번에 그 선생님이 그때 우리 얘 들어준 거 있었죠? 처음에 수열의 극한할 때 함수의 극한에서 했던 얘기를 수열의 극한에서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데 수열의 극한에서 하는 얘기를 함수의 극한으로 적용시키기에는 갈래가 있다. 그때 n파이 같은 거 했었죠? 저는 파이였으니까 그때 n파이였기 때문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면서 0으로만 계속 값이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수렴했지만 그거 자체가 함수로 가버리면 진동이 되어가지고 그렇죠? 값이 없더라 할 때 이 사인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 사인이라는 놈이나 코사인 같은 놈들은 무한대로 가까이 가버리면은 하나의 값으로 결정되지 않는 그런 구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얘도 보니까 이 세타가 지금 임의의 실수라고 써 있죠? 맞아요? 임의의 실수라고 써 있으니까 이게 어떤 숫자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n 세타라고 하는 이 놈은 어찌됐건 계속 커지는 놈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뭐 양수라고 해도 그럴 거고 음수라고 해도 뭐 음수일 경우는 반대편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고 세타가 양수가 돼버리면 플러스 무한대로 갈 거란 말이에요. 세타를 아무리 작게 잡아도 n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맞아요? 이해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찌됐건 얘가 뭔가 무한히 가고 있는 사인 값의 어떤 x에 해당하는 놈이 무한히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의 이런 놈들은 하나의 값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사인이나 코사인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리 커도 1이고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질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값을 다 같지만 어찌됐건 뭐야? 제한된 어떤 그 y값 안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밖에 값을 못 갖는 그런 구조라는 거야. 맞아 아니야? 그런 구조에다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갖는 구조에 단독으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수렴하지 않죠. 하나의 값이 없으니까. 맞아? 근데 거기다 뭘 줬으면은 거기다 뭘 준 거예요? n제곱 더하기 1분의 2n이라는 우리가 어디로 가까이 가죠? 0으로 가까이 가는 놈을 준 거예요. 맞아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플러스 값도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값도 되기도 하는 그런 놈에 대해서 뭔가 0으로 가까이 가는 놈을 준 거라는 얘기예요. 맞아? 그러면 0이라는 거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곱해지면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값으로 결정되지 않던 놈이 0이 곱해짐으로써 0이 된 거예요. 맞아 아니야? 그래서 일단 뭐야? 이 결과는 0인데 자 우리가 이걸 이제 샌드위치 정리를 가지고 쓴다면 이거예요. 이제 나와 우리가 사인 n세타가 마이너스 1부터 1이기 때문에 자 n제곱 더하기 1분의 2n 사인 n세타는 모든 실수 세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분의 2n n제곱 더하기 1분의 2n 요 사이에 놓일 거다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첫 번째 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이에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여기다 리미트를 붙이고 여기다 리미트를 붙이고 여기다 리미트를 붙여서 샌드위치 정리를 우리가 얘기한다 그랬죠? 맞아요? 샌드위치 정리는 뭐예요? 얘 값이 같은 값으로 가게 되면 맞아요? 둘 다 같은 값으로 가게 되면 가운데 껴있는 놈은 그 같은 값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샌드위치 정리죠? 맞아요? 극한값의 대소관계. 그쵸? 이거 설명했나요? 했어요? 그래서 그 뭐야?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해 주길 바랍니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만 하나만 더 적고 갈게요. 보면은 내가 안 적어준 것 같기도 하고 적어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우리가 교대 수열에 대한 얘기 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했어요? 자, 그 마이너스 1의 n승이 곱해져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뿔막 값을 갖는 거니까 약간의 진동의 느낌을 가질 수 있죠. 근데 마이너스 1의 n승이 곱해져 있는 모든 수열이 다 수렴하지 않나요? 수렴하는 거 만들어놨죠. 진동이지만 수렴하죠. 물론 마이너스 1의 n승이라는 건 없지만 그럼에도 수렴한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리미트 어떤 an이요 0으로 가는데 그쵸? 이 0으로 가면 이게 an이 0으로 가면 무조건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마이너스 1의 n승의 an은 항상 0이에요. 그쵸? 0으로 갈 때만 마이너스 n승에 해당하는 부분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쵸? 이해돼요? 하지만
만약에 리미트 AN이 그냥 수렴만 한다면 그 수렴하는 값이요. 예를 들어서 알파라고 했을 때 이 알파가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 아니야? 그쵸? 이렇게 수렴만 했을 때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1을 곱한 마이너스 n승을 곱한 AN은 꼭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쵸? 맞아요? 0일 때는 수렴하기도 하지만 0이 아닐 때는 수렴하지 않죠. 그래 안 그래요? 제일 쉬운 예로 얘를 1로 주면 얘는 마이너스의 n승이니까 그쵸? 수렴하지 않죠. 그러니까 반드시 수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가 수렴하는 수열일 때 이 수열은 수렴합니다라고 문장이 나오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맞아 아니야? 반드시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마이너스 1의 n승하고요 코사인 n파이하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어때요? 같아요. 그쵸? 맞아요?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요 2를 집어넣으면 1 되고요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되고 맞아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의 n승 대신에 어렵게 하기 위해서 코사인 n파이를 주기도 해요.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코사인과 사인 삼각함수 나왔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적응하시면 돼요. 반대로 이제 사인 n파이는 뭐예요? 얼마죠? 그냥 0이었죠? 이것까지 참고적으로 적어줄게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혹시 또 질문 있나요?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진도를 좀 나갈게요. 오늘 저번 시간에 어디 몇 번까지 숙제였죠? 24페이지까지였나요? 85번까지? 이거 긴 일이 다 돼요? 잘 안 돼요? 그 질문 안 해요. 자, 볼까요? 우리 80번부터 85번까지 다 하나씩 다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나. 하나씩. 발레를 줄게요. 거짓일 때는 발레, 참이면 참이겠죠, 그냥.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 거짓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는 기본 성질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 성질은 뭐예요? 수렴한다고 가정했을 때,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눴을 때 수렴한다. 그 얘기. 그리고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약간 우리 뭐 부분 수열에 관련된 얘기들. 그쵸? 그런 것들 내가 적어준 거 외에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자, 기억 볼게요. 80번. 자, 기억. AN이 무한으로 가고 BN이 0으로 가면 곱한 게 0이다. 참여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왜요? 수렴할 수도 있어요. 수렴할 수도 있고 수렴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렴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잘못된 거예요. 네, 선생님 어떻게 수렴해요? 자, AN을 N으로 보고요. BN을 N제곱분의 1로 보세요. 수렴해요? 수렴하지 않아요? 곱하면 N분의 1이잖아. 맞아 아니야? 수렴하죠? 하지만 반대로 AN을 N제곱 그 다음에 뭐죠? BN을 N으로 본다, N분의 1로 본다면 반대로 곱하면 N이 되겠죠? 이해돼요? 왜 그런 거예요? 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무한대가 껴있는 것들은 역수치할 때만 내가 쓸 수 있다고. 무한대 곱해줬다고 무조건 무한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무한대 곱해줬다고 0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 말 이해돼요? 안 돼요? 반대로 똑같이 0이 곱해줬다고 다 0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무한대가 옆에 있으면 안 된다고요. 맞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 수렴한다는 가정이 있을 때만이에요. 이해돼? 안 돼? 그런 가정이 없잖아. 근데 곱하는데 어떻게 수렴해? 맞죠? 안 배웠잖아. 그치? 이해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거 달달 외셔도 돼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이 문제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작년에 경인도 나왔고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니은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가 나눴을 때 1입니다. 어때요? 당연히 아니죠? 배운 적 없잖아요. 배운 거 없잖아요. 그렇죠?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달래는 얼마든지 많죠. 그냥 an 뭐야 n으로 두고 bn n제곱 넣어버리면 0으로 가기도 하죠. 반대로 an n제곱으로 두고 bn n으로 넣어버리면 무한대로 가기도 하죠. 몰라요. 그냥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모른다를 이렇게 단정 지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단정 지을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기본 성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기본 성질만 단정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디귿 무한대 5. 자, 이거 했죠 우리? 그쵸? 정리했어요? 안 했어요? 자, 무한대 나오는 거 어떻게 한다? 역수치해서 뭘로 만든다? 0으로 만든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한다 안 곱한다? an분의 1하고 an 빼기 bn을 곱한다 안 곱한다? an분의 1이 0으로 가고 맞아요? an 빼기 bn이 5로 가니까 두 개를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곱하면 뭐가 돼요? 1 빼기 an분의 bn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우측은 0하고 5로 곱한 거니까 0이겠죠? 그러니까 뭐야? an분의 bn은 1이다. 참거지? 자, 정리해줬죠? 그쵸? 맞아 아니야? 자, 81번에 기억. 자, an이 알파고요. an 빼기 bn이 0이면요. bn은 알파다. 어때요? 두 개를 빼버리면 bn만 남죠? 뒤에서 앞에 걸 빼보세요. 반대로 빼자. bn 넣으려면 반대로 빼자. 앞에서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리미트 bn이죠?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면서 리미트 bn인데 얘가 수렴하죠? 얼마로? 알파. 그리고 얘가 얼마로 수렴해? 0. 그러니까 수렴하니까 전개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bn은 알파다. 참거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수렴한다는 얘기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뭐야 리미트 벗겨놓고 생각해도 된다 그 얘기야. 전개해도 된다 그 얘기야. 니은 각각이 수렴할 때 자 참여 거짓이에요. 자 등호를 안 붙여서 틀렸어요. 같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자 함수의 극한한테 배웠죠. 그렇죠? 부등식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같을 수도 있다. 맞아 아니야? 니은이 참여되려면 뭐라고 써주시면 돼요? 등호를 붙이시면 돼요. 항상 얘가 크죠? 근데 수렴할 경우에 같을 수도 있다고요. 이해돼 안 돼? 물론 양수일 때. 그렇죠? 아, 양수일 필요 없겠구나. 그냥 크기만 하면 커지겠구나. 등호. 그래서 뭐야? 예를 들어 an이 n분의 1이고요. bn이 n분의 2라고 합시다. 그럼 b이 더 크죠? 하지만 둘 다 극한 보내면 얼마야? 0이죠? 이해되죠? 잘못됐고요. 디귿. 자, an, bn이 0이면 곱해서 0이래요. 그럼 자꾸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둘 중에 하나는 0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맞아 아니야? 자, 그렇지 않아요? 아닐 거예요. 맞아 아니야? 아닐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발레. 디귿 거짓말이에요. 실수해서 생각했던 것들이 다 뭐야? 거짓말이라고요. 거의 대부분. 곱해서 0 되는 거래. an을 뭐라고 써? n. bn을 뭐라고 써? 이렇게 합시다. 미안합니다. 자, an 수열을 집합으로 나타낼게요. 1, 0, 1, 0, 1, 0 이렇게 가는 집합을 할게요. 이해돼 안 돼요? bn을 0, 1, 0, 1 자, 곱하면 0이죠? 하지만 쟤네들은 어때요? 각각이 어때요? 왔다 갔다 하니까 수렴하지 않죠? 수렴하지 않죠? 둘 다 수렴하지 않는다고요. 맞아 아니야?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수렴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잘못된 거지?
자, 왜 잘못됐어? 여러분들이 실수처럼 생각해서 x 곱하기 y가 0이면 x가 0이거나 y가 0일 거야 라고 너무 당연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잘못된 생각이죠.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극한은요 여러분들이 해왔던 거랑 다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세상에 있던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이해돼? 안 돼? 오케이? 자, 82번 기억 AN보다 BN이 더 크면 BN이 더 크대요. 그럼 AN이 무한대로 가면 당연히 더 큰 놈은 더 무한대로 가겠죠? 당연히 참이죠? 이해돼요? 안 돼요? 그렇잖아요. 더 크면 더 커지겠죠. 맞아? 기억 맞고요. 니은 등호 붙였으니까 맞고요. 디귿 자 참일까요? 어디실까요? 어디시죠? 또 마찬가지예요. x 빼기 y가 0이라고 x랑 y랑 같아요? 아닐 거란 얘기야. 맞아 아니야? 그치? an 빼기 bn이 0이라고 리미트 an하고 리미트 bn이 같냐? 아니 그냥 뭐예요? an을 뭐라고 잡아?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잡아요. bn을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잡아요. 맞아 아니야? 그럼 더하면 뭐가 돼? 잠깐만 빼는 거야 더하는 거야? 빼기네. 빼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an을 1 1 1 1 이렇게 잡아요. 1 2 1 2 1 1 1 1 1 1 잡아요. 맞아 아니야? 그쵸? bn은 똑같이 1 1 1 잡아요. 뭐 달라야 되는 건 없잖아요. 그쵸? 같아도 되는 거잖아요. 빼버리면 0 돼요? 안 돼요? 맞죠? 하지만 1 1 1 1가 뭐예요? 극한이 존재해야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극한이 같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있으니까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하나의 값이 있으니까 같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귀신이 보여야지 있다는 거지, 안 그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있다고 얘기합니까? 에? 그래 안 그래요? 값이 있어야지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값이 있다는 거에서 틀린 거예요, 그쵸? 값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맞아 아니야? 그치? 이해 안 돼? 자, 83번의 기억 아까 했죠? 니은 아까 했죠? 디귿 자 마찬가지예요. x제곱이 3이라고 x는 뿔만 루트 3 맞죠? 그쵸? 근데 얘는 어때요? 극한에서 똑같이 적용되냐? 안 그렇단 얘기예요. 맞아 아니야? 배운 적 없잖아. 그치? 맞아 아니야? an 제곱이 알파. 자 an을 마이너스 1의 n승으로 보세요. 그럼 1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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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죠? 그러면 뭐가 돼요? 제곱하면 둘 다 1이죠? 제곱하면 다 1일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an은 수렴해야 수렴하지 않아요? an 제곱은 수렴해야 수렴하지 않아요? 다시요. an을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잡으면 an 제곱은 1 1 1 1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n 제곱은 수렴해야 수렴하지 않아요? 수렴하잖아요. 하지만 an은 수렴해야 수렴하지 않아요? 수렴하지 않죠. 근데 수렴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루트를 붙여도 수렴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맞아 아니야? 수렴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맞아? 어? 수렴하지 않는데 수렴한다고 얘기하니까 잘못됐잖아. 그 결과 루트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해 안 돼요? 찬영이 선생님 말 이해되니? 되고 있어요? 자 리을 어때요? 이것도 뭐예요? an이 알파로 수렴해요. 자 밑줄 그세요. an이 알파로 수렴한다는 말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얘기예요. 아까 뭐랑 똑같은 거야? 82번의 디귿이랑 83번의 리을이 똑같은 문장처럼 보이지만 뭐가 하나 추가됐어요? an이 수렴한다는 게 하나가 추가됐죠? 그쵸? 영민아 채점 한 거 안 한 거야? 채점 해야 돼. 꼭 해야 돼. 오기 전에 아침에 그러니? 그건 아니고 채점을 해. 채점을 해야지 질문도 할 수 있고 틀린 걸 확인할 수 있잖아. 내 생각과 틀린 거를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가 틀렸어. 그러면 뭐야? 어떻게 뭐 답안이 요구하는 생각이랑 너의 생각이 다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해봐야지 알지 그거를. 안 그러면 계속 다른 채로 살게 된다고. 그게 되게 위험한 거야. 그런 게 보면은 나만의 세상에 빠져 있는 거라고. 나는 맞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틀린 거야. 문제를 보면 틀리잖아.
셈 중요해요. 자, 니을은 뭐야? 83번에 니을하고 82번에 디귿은 똑같이 보이지만 AN이 수렴한다는 말 때문에 참이에요. 맞아요? 맞아 아니에요? 수렴한다는 말이 없으면 거짓말이고 수렴한다는 말이 있으면 참이에요. 그쵸? 선생님 어떻게 참이에요? 자, AN의 수렴값을 알타로 두고요. 그냥 뭐 하시면 돼요? 두 식을 빼버리시면 될 거예요. 뭐랑 똑같은 얘기야? 아까 했던 것 같은데? 81번에 기억이랑 똑같은 말이네요. 그쵸? 81번의 기억이랑 83번의 니라고 같은 말이에요. 맞아요? 같다고 느껴져요? 느껴지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하지만 수렴한다는 말이 없으면 거짓말이에요. 수렴한다는 말이 없으면 AN, BN이 각각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런 문장이 어딨냐? 일단 그래서 뭐예요? 됐고요. 84번의 기억. 절대값이 수렴하면 AN도 수렴한다. 참 거짓? 아니죠? 절대값은 제곱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맞아 아니에요? AN을 마이너스에 n승으로 줘버리면 절대값 씌우면 다 1이지만 AN은 수렴하지 않죠? 같은 얘기예요. 절대값과 제곱은 같은 의미라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치? 값은 달라도. 니은 0이고 수렴하면 아까 했죠? 넘길게요. 디귿 AN, BN이 곱해서 1이에요. 근데 AN이 수렴하면 반드시 BN도 수렴한다. 참거지. 날아버린 왜요? AN이 그렇죠. AN이 n분의 1이면 AN이 n분의 1이고 BN이 n이 돼버리면 그렇죠? 1인데 AN도 0으로 수렴하는데 맞아 아니에요? 하지만 BN은 n이니까 수렴하지 않네요. 왜 그런 거야? 자, BN을 만들려면 AN 곱하기 BN에서 AN으로 나눠야 되겠죠? 나눠야지만 BN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나누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라 했어요? 0인지 0이 아닌지 판단해줘야 된다 그랬죠? 근데 AN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고 만약에 그 말이 있으면 참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냥 수렴한다고만 얘기했으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야. 이해돼 안 돼?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때만 참인 거야. 이해돼요? 나눠서 만들 수 있으니까. 그치? 자, 니을, 달산 이런 얘기 한 적 없죠 선생님. 그쵸? 거짓말. 85번의 기억. 자, 알파고 0이야. 곱하면 BN 나오죠? 참이고요. 니은. 자, 샌드위치 정리네요. 알파, 베타인데 둘 다 알파, 베타인데 C에는 수렴한다. 아니죠? 같은 값으로 가야지만 수렴하죠. 맞아 아니에요? 잘못했고요. 디귿. AN보다 BN이 더 작고 AN이 알파고 BN이 베타면 자, 등호 붙이면 되죠? 틀렸죠? 자, 니을. AN보다 BN이 더 큰데 0보다 크대. 근데 BN이 수렴하면 AN도 수렴하냐? 자, 잘못됐어요. 맞아 아니에요? 그쵸? 뭐라고 쓰시면 돼요? 관리 하나 적어줄게요. 자, 뭐라고요? 자, AN보다 BN이 더 크대요. 그리고 얘는 0보다 크대요. 자, 그러면 내가 AN을요 뭐 1 말고 2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승으로 수렴하지 않는 놈을 만들어요. 그럼 얘는 아무리 커봤자 1이죠? 맞아 아니야? 아니죠. 커봤자 3이죠? 맞아요? 자, BN을 그냥 숫자 4로 봐요. 얘는 커봤자 3이잖아요. 맞아요? 얘는 4잖아요. 더 크죠? 항상 더 크죠? BN은 수렴하죠? AN 수렴합니까? 안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배울 급수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는 저런 얘기가 성립하기도 해요. 그렇게 대학교 얘기하고. 자, 거기 85번에 미음에다 하나만 더 넣을게요. 자, 물어볼게요. 자, 리미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AN보다 CN이 더 크고 BN이 더 크대요. 이때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AN 빼기 BN이 0이면 리미트 CN은 수렴한다. 참일까요? 어디실까요? 생각해보세요. 1분 줄게요.
자, 생각이 끝나고 결론이 쓴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손을 들어주시고 참이면 주먹, 거짓이면 보를 내십니다. 참이면 주먹입니다. 다 같이 할까요? 해주세요. 참이면 주먹, 거짓이면 보. 주먹 보, 주먹 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돼요? 어? 자, 다 생각하셨나요? 자, 자, 왼손을 들어서 왼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자, 높이. 부처했어. 자, 들었어요? 왜 안 들었어? 왼손 들고,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보재기 내려. 보재기 내리고 주먹 올려, 주먹 올려, 주먹 올려. 빨리 크게 올려. 자, 유빈이 왜 주먹이라 생각하죠? 자, 가령이 왜 주먹이라 생각하죠? 아니 생각하라. 그냥 아니 그래도 주먹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주먹으로 찍은 거 아니에요? 아닐 텐데. 그러면 물어볼게요. 자, 가령이랑 유빈이 이거 빼고 참 거짓. 거짓. 가령이 참 거짓. 응? 거짓. 그래. 거짓. 방금 전에 다 했잖아요. 거짓이잖아. 이게 안 되잖아. 이게 무슨 말이면 값이 있어서 알파로 간다는 건데 아니, 값이 없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것만으로 값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맞아 아니야? 이 얘기를 못한다고 맞아? 근데 샌드위치 정리는 뭐가 돼야 돼? 이 얘기가 돼야지만 샌드위치 정리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전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하니까 거짓말 맞죠? 됐습니다. 자, 유형 16은요 좌표에 대한 게임이에요. 좌표. 유형 16에다 별표 5개 치시고 좌표 설정하기. 몇 가지만 쓸게요. 그러니까 자, 이 수열의 극한의 활용인데요. 자, 어디에서? 좌표 평면. 좌표 평면 위에서에 대한 얘기. 자, 얘는 무조건 뭐 하면 돼요? 얘는 그냥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좌표 설정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좌표 설정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점의 좌표를 정해놓고 t, f라든지 맞아요? n, fn이라든지 맞아요? 그 어떤 변수 n이 무한히 가니까 그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서 어찌됐건 내가 필요한 게 만약 n이 무한히 갈 때에 대한 수열의 극한이면 그 좌표 자체를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그 요구하는 어떤 식을 n에 대한 값으로만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극한이 n에 대한 식이니까 우리가 n에 대한 식이 돼야지만 내가 극한을 내가 볼 수 있는 거라는 얘기. 그렇죠? 이해돼요? 그 문자 그대로 좌표 설정하시면 되는데 자 1번 길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간단하게 정리만 할 거예요. 길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어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첫 번째 1번은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지 않을게요. 맞아요? 점과 점들. 좌표가 둘 다 주어졌기 때문에. 맞아? 두 번째.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나요?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에 대한 식도 우리가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만 정리할게요. 간단하게. 까먹을 친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여기 어떤 L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AX 더하기 B, Y 더하기 C는 0이에요. 바깥에 어떤 A라는 점이 있겠어요.
x1, y1이에요. 자, 내가 뭐 할 거예요? 직선에다가 뭘 내려요?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 수선의 발을 h라고 할게요. 이해돼요? 자, 이때 AH 길이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AH 길이는 어떻게 돼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그렇죠? 거리니까 절대값이고 집어내면 대입하면 되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맞아 아니에요? 그렇죠? 자, 얘는 언제 많이 사용돼요? 이 공식은 언제 주로 많이 사용돼요? 그렇죠. 원 밖에 있는 그러니까 그렇죠. 원에서의 접선 관계를 얘기할 때 어떤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원에 접하는 직선이 이렇게 있대요.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를 몰라요, 현재. y는 뭐 mx 더하기 3인데 중심이 0,0인가 봐요. 근데 반지름이 3인가 봐요. 그래서 뭐 하면 돼요? y는 mx 더하기 3을 가지고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없어요. 이렇게 y는 mx 더하기 5를 가지고 말은 되지만 아무튼 요 거리가 3이 되게 하는 기울기 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뭐 판별식 쓰고 뭐 그런데 그럴 필요 없이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얼마? 3이다 라고 하면 n 값이 2개가 나올 거예요. 그쵸? 2개가 나와서 어떻게? 뭐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이렇게 하나 나와서 2개가 나올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쵸? 절대값 때문에 2개가 나올 거예요. 그쵸? 이때 많이 사용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쓰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직선간 거리는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한 점과 그러니까 직선이 있는 한 점, 둘 중에 하나의 직선이 있는 한 점을 구하고 그 한 점과 직선을 이용하시면 돼요.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점과 직선을 이용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뭐 점과 곡선도 있지만 점과 곡선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고요.